거기 고향에 아버지 산소가 있어서 가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인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대한민국이 내가 세계 40여 개국을 돌아다녀 봤지만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 위대하고 살기 좋고 이 좋은 나라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오자마자 들은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하는 얘기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모든 나라의 교포들과 국내에 뜻 있는 인사들이 헌금을 해요.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헌금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좌파 세력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한다는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한 지가 지금 70여 년이 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인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위대한 건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욕하고 우리나라를 살려준 미국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관계는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맺어진 인연인데 조선일보 조갑제 같은 인간은 계속 미국을 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가요. 행정부, 의회, 사법부, 언론, 교육계, 연예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이 99%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속에서도 흥청망청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좌파 세력이 아무리 설치고 요란을 펴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미동맹을 도저히 도전을 못해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은 그걸 도전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라도 이런 어려운 속에서 잘 살고 있는 덕분은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한미동맹이 살아있다는 사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좌파 세력이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손을 못 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는 한국이 살기 위해서 미국을 그 거대한 강국 미국을 손잡고 형님 제발 우리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붙들고 만드는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가 한미동맹.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 옛날하고 지금 뭐 틀려요. 이거는 미국이 거꾸로 대한민국이 붙잡고 한미동맹을 지켜서 한국 제발 떠나지 마. 우리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 너 없으면 죽어. 이런 정도로 한국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입니다. 역사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내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옆에 중국이 있죠. 저 위에는 소련이 있지.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 일본이 동쪽에 일본이 있고 몇 천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들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시달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시달렸다고 항일 투쟁을 하고 일본을 욕하고 미워하지만은 중국에게는 몇 천년 동안을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항일은 국민이 없어요. 중국에. 우리가 말이 이조 고구려 고려 이시조선 했지만은 전부 중국이 속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왕이 책봉이 되면은 중국의 성인을 받아야 돼 이런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명실공히 독립이 된 것은 1895년입니다. 4월 14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승리했을 때에 청나라 대표 이홍장이 일본의 이도 히로부미 앞에서 문서를 쓸 때, 항복문서를 쓸 때 처음으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란 문장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역사에서 벗어난 게 최초가 1895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서대문에다 독립문을 세웠죠. 예? 서지필 박사하고 이완영이가 서둘러서 세운 것이 서대문 독립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 행세한 것은 1895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다가서 15년 후에 다시 일본에 맡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괴롭은 역사 속에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불리한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는 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의미와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전혀 달라요.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 잘 얘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 지금은 다 주권을 가지고 독립국가 행사를 하지만은 필요하면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애니미 중국, 러시아, 일본 다 걔들이 강국이 되면 미국이 도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적국의 한가운데에 미국의 강력한 교두부가 들어가 있어.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교두부. 적진영 속에. 그래서 미국은 죽으나 사나 한국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전략의 프라이어리티 탑이야, 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쩌다 잘못돼 가지고 모든 좌파 세력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1958년부터 지금까지 약 1958년에 시작해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냈는데 속고 살았어요. 야,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야. 민주주의 표본이요, 강국이요, 세계 패권국이요, 뭐 살기 좋고 조대라고 그렇게 속고 살았는데 미국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썩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폭삭 썩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니? 여러분, 일루미나티라는 말 들어봤죠? 일루미나티. 그 이제 다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딥스테이트. 뭐 카발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로 이름을 바꿨고 그것을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의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축이. 영국의 왕실, 로마의 바티칸 카톨릭 궁전, 로마 카톨릭 로마 궁전. 세 번째가 미국의 록펠러 재단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괴롭혀 왔습니다. 전 세계를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무슨 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죠. 한국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를 이렇게 딱 쥐고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은행이 아니에요. 딥스테이트 은행이 있어요. 딥스테이트 은행. 그런데 1971년까지 미국의 화폐는 달러는 금태환권입니다. 금이 그만큼 있어야 화폐를 발행하는데 1971년도에 그걸 폐지하고 금이 없어서 화폐를 막 찍어냈어요. 미국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딥스테이트가 했습니다. 전 세계의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뽑아먹고 세금 뽑아먹고 전 세계의 피를 뽑아먹었습니다. 일루미네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의 피를 뽑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죠. 남북전쟁 때 링컨 대 16대. 17대 대통령이 누구 이름 잃어버렸어. 조지 메이슨인가? 17대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살아왔던 그랜트가 18대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니 1871년이요. 1871년이 미국 경제가 아비캄캄해요. 나갈 길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남북전쟁 때 미국이 완전히 아주 해패가 돼버렸어. 초토화가 돼버려, 미국 남북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빌리기 위해서 영국 왕실에 부탁을 하니까 영국 왕실이 돈이 막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카톨릭 성당 로마 바티칸에다가 돈을 요구해가지고 영국 왕실하고 로마 바티칸 궁전이 미국에다 돈을 빌려주면서, 미국은 1774년대 국가 건국 이념과 미국 헌법을 정지하고 영국 로마 교황청의 주식회사 형식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미국 국민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손아귀에서 놀았어요. 전부 이거 뇌물가 어마어마한 뇌물을 그 사람들 손아귀인데 미국 국민은 그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회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미국에서 보통 집을 살려고 하면은 뭐 70만 원, 50만 원, 싸구려는 뭐 한 3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집 한 채를 팔으면은 복덕방이 코미션을 6%를 받아요. 6%. 100만 원짜리 집을 팔으면은 6만 원의 코미션을 줘야 돼요. 복덕방한테. 그런데 트럼프 일가에서 받는 부동산은 어마어마해요. 한 건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객이 누군가니 일루미나티의 회원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버지는 한 건만 잘 하면은 몇백억이 떨어지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게 됐어요. 고객이 전부 일루미나티 회원들이야.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재미가 있거든. 한 건만 잘하면 하루아침에 몇백억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일루미나티에 충실한 회원 역할을 했는데 록펠러 재단 밑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의 지원이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크리스천이요, 기독교인이야,
딥스테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고 호흡을 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라. 인류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요.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투쟁을 했는데 내가 할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싸울 수 있어.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트럼프의 비유에 맞게 입맛에 맞게 활동을 하고 나는 트럼프 딥스테이트 신용을 받는 충실한 딥스테이트 회원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2012년까지 민주당 당원인데 공화당으로 전환하면서 점점 활동을 하는데 그 딥스테이트의 입맛에 맞게 활동해서 대통령까지 됩니다. 대통령까지 되자마자 트럼프가 총뿌리를 거꾸로 듭니다. 이 새끼들 이제는 나한테 죽어. 딥스테이트를 향해서. 해가지고 창설한 것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트럼프 독자적인 비밀 정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CIA 중심이 아니고 DIA 중심으로 그 속에 트럼프만 독자적인 강력한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민도 모르고 미국 정부도 모르는 그런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수색하면서부터 모든 국민이 알기 시작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딥스테이트한테 세금 바치고 이자 바치고 피를 빨며 살았고 그러면서 알아서 트럼프를 하는데 딥스테이트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몰아내고 바이든이 지금 행정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민은 아직 썩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퇴임 대통령이야 지금. 퇴임 대통령. 바이든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형식적으로 가짜라고 하지만 잠깐 형식적으로 대통령인데 에어포스 공근 1호기 비행기를 트럼프가 타고 다니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야. 미국의 핵가방, 핵전쟁의 최고 관리자는 대통령이야. 합참의장도 아니고 육군사령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개방을 열고서 단추를 눌러야 핵전쟁이 시작되는데 핵개방이 2개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시끄럽게 그러니까 핵개방을 하나 줬어요. 가짜야. 핵가방을 열지는 암호를 안 줬어. 그가 있으나 마나. 퇴임 대통령 트럼프가 왜 핵가방을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국가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가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미국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미국 성조기 갓에다가 노란 리본을 놨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날 때 미국 성적에다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지금 미국 군부는 계엄령 산하에 있는데 국민이 먹고 속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군부는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를 2024년 대선에 출마를 못하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기소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대법원에서 다 기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도 조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기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98%입니다. 지금 미국이 거의 다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꼭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서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만나서 회의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90이요. 내가 90으로 보여요? 90 늙은이라고. 아틀란타, 뉴욕, LA, 워싱턴 일대 지금도 불려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녀요. 거기서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한 전략을
나만큼만 남자 미국에 별로 없습니다. 나는 CIA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국이 잘 되고 미국 손잡아서 잘 되면 앞으로 한국이 G7이 된다, G5가 된다 이런 얘기하죠. 다 틀렸어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G7, G5가 아니야.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유도하는 두 나라가 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주도 국가는 미국하고 한국이라는 게 트럼프 머릿속에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숨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맹렬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을 미국이 원하는 오른팔의 역할로 대한민국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46개가 있어요. 46개 해외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미군이 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요. 약 5만 명. 정확한 숫자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믿지 마세요. 내 말을 꼭 명심하라고. 군사에 관한 정보는 가짜 거짓말이에요. 군사적인 정보는 아무리 정확한 뉴스라 할지라도 미국이나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군사적인 실제 비밀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보도되는 건 해도 될 만큼 적당히 발표를 해요. 두 번째, 애교문서, 애교 발언을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다, 그럴싸할 정도로 적당히 꾸미서야지 실제 전략은 절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애교의 본질입니다. 애교문서, 애교 뉴스, 군사적인 뉴스는 믿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만 지나가세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병력이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나도 몰라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 영국, 다섯 번째 이태리.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그런 적은 나라도 미군 해군 기지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미군 기지가 7개가 있는데 일본 방위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 방위 목적이 없다고. 전부 주한미군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7개 기지가 후방기지 역할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장군이에요. 일본에는 우리 와 있는 미군의 배나 5만 명이나 있는데도 일본 주일 미군 사령관의 지휘관은 삼성장군이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에 각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이 일본 방위 목적이 하나도 없고 임무가 없고 전부 주한미군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바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바치는 5배를 5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를 좀 줄이든지 한국 사람들이 내는 방위비를 좀 인상을 줘서 하지. 우리 국민이 나한테 공격을 되게 하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말할 길이 없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아베 수상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묵묵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박 대통령, 내가 입장이 아주 곤란해. 곤란한데 아베가 지금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좀 인상해 주죠. 기억나죠? 기억나지? 그때 국회에서 떠들고 조갑제도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고 트럼프 욕하고 야속하다고 동맹국으로서 어때요?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사정을 아는데 저렇게 압력을 가하냐고 넘어가다가 욕 막 했어요. 욕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박 대통령 불렀어요. 박 대통령. 내 말 잘 들어. 오프 더 레코드. 기록에 남기지 마. 어느 정치 문서나 외교 문서에 절대 기록을 남기지 마. 뭐예요? 내가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그만한 돈을 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방위 산업을 한국이 주도해. 이것이 두 대통령의 사이에 이루어진 국가의 초특급 비밀입니다. 그 결실이 싹이 나서 지금 한국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살라고 난리예요, 지금. 두 가지예요. 한국에 만드는 무기가 미국에 만드는 기술보다 우수해요. 가격에 미국에서 사는 무기보다 한국 그 무기 사면 70% 싸요. 전 세계가 앞으로 미국 무기를 안 사고 한국 무기를 사는데 미국에는 로열티만 먹고 모든 방위 산업은 한국이 하게 되는데 한국은 앞으로 추세로 가면 돈방석에 앉게 돼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하고 트럼프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 뭐가 있는 내가 다 알 길이 없어요. 그 정도밖에만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드시 우리 둘이가 합쳐서 남북통일을 하자. 남북통일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총 한 방 쓰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참수작전 안 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내가 이런 얘기야. 존 볼턴이 보좌관이죠. 보좌관했죠. 존 볼턴의 한반도 전략은 100점 만점이요. 저 골치 아픈 새끼들, 저 새끼들, 예? 핵 폐기도 않고 저 계속 남북 적화 통일로 계속 하는데 무력으로 저 새끼를 따라잡자. 그러면 핵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통일 문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텐데 우리 무력도 원하자는 것이 존 볼턴의 전략이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해요. 내가 글을 써가지고 한국 논문에다 쫙 뿌렸습니다. 존 볼턴의 한반도 전략은 100점 만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은 125점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글로 썼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북한 땅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는 북한에 와서 미국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것은 역사에 흐려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통일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 끌어안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국민이 마음을 사야 되는데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면요. 미국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하고 약속한 것이 이런 게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 미국은 북한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겠다. 공장을 지어서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의 소비재 시장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마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지 몰라.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지 모르고. 내가 쓰는 전화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그런 거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는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서 있는 공장이 우리가 짓겠다. 공장에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는 소비재를 북한 땅에서 만들게 하겠다. 그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지 않아. 왜냐? 가격이 싸. 질이 더 우수해. 그렇게 돼서 북한 땅에 북한이 경제 개발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말로만 우리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국을 돼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얘기 할게요. 최근에 한국에서 종전선언 문제 가지고 떠들었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면은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종전선언하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한국에서도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빨갱이들은 북한하고 빨갱이들은 종전선언 하자고 막 주장을 했거든. 주장을 했는데 또 재밌는 숨은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 잘 들으라고.
조 바이든 몰록에 펜타곤이 했다는 것은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는 지금 현재 미국 군부는 퇴임은 트럼프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펜타곤이 북한에다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종전선언이 그렇게 중요하냐? 북한이 우리 서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스럽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지금 종전은 제가 70몇 년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냐 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동감이다. 펜타곤이 우리 동감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금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의 전환이요. 휴전협정이 그대로 놔두고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휴전협정의 문을 닫고 종전선언의 문을 열어야 돼. 휴전협정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적대국이 아니에요.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북한하고 휴전협정하고 쌓이는 일이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판문점 가게는 갔지만 이 박사의 명령에서 사인 안 해요. 한국군은 16개 참전구의 자격도 없어요. 이 박사가 미군에게 한국의 작전 통제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종속군이 되기 때문에 16개 참전구의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펜타곤이 그래요.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16개 참전국의 동의가 있어야 돼. 미국도 휴전협정 상대국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 북한의 휴전협정 상대국이냐. 천만에. 미국 상대국이 아니야.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이 상대국이에요. 유엔군 사령부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면은 내가 16개국 참전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으니까 잘 하자. 해보는데 내 말을 잘 들어. 우리 제안이 이런 게 있어. 제안이 뭡니까? 핵 폐기해라. 핵 폐기. 두 번째는 대남 적화 공작을 중단하라. 세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임무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야. 적이 아니야. 그러면은 미국은 동맹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동맹국의 헌법을 준수 안 하면 어떻게 동맹국 구실을 해요? 동맹국이면 그 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북한도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고 아니면 뭐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종전선언이 되면 적대관계가 해석되면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임무가 철수가 아니라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하냐? 한반도 전체를 지키기 위한 병력으로 증강해야 된다. 배로. 그리고 북한 땅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북한 땅에도 미군이 주둔해고 북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싱가포르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를 본 얘기야. 김정은도 사인을 했어. 미군이 북한 땅에 와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7,000명의 미군 뼈가 북한 땅에 묻혀 있어 지금. 6.25 사변 때 죽은 병사들이. 미군이 주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조건을 수용하면은 즉시 응답을 해다고 우리가 일을 종전선언이건 평화협정이건 열심히 우리 착수를 하겠다. 그런데 조건부다.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동의하면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시작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야. 북한은 전 세계가 놀라면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까 얘기한 공정제 가지고 뭐 소비재 팔아먹는 거. 그것뿐만 아니야. 병원, 학교, 뭐 도로 다 건설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인권? 대개 인권이라고 인권. 북한이 심각한 문제. 내가 틀렸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웃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저 새끼가 무슨 말을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틀렸어. 그리고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배고픈 배야. 배고픈 배. 미군이 들어가면은 북한이 뒤집어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기지를 위해서 불도저가 가고 포클리프트가 가서 땅 파고 도로 건설하고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맥도날드가 들어가고 식량이 들어가면은 북한이 뒤집어져. 북한이 뒤집어져. 미국은 승리하려고 개새끼가 아니야. 그대로 구세주야. 김정은 참수 안 해도 그 나라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 북한에 미국이 식량에 가서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전쟁하지 않고 총 한 방 안 쏴도 김정은 체제는 안개가 거치듯이 다 하도록 돼 있어. 트럼프의 전략 그게. 그래서 이런 모든 전략을 누구하고 했는 거니? 박근혜하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강연할 때는 미국의 국가 운명과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은 연동되어 있어. 그럼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트럼프의 운명과 박근혜의 운명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가 돌아올 것을 믿고 현재 미국의 추세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역사, 인류 문명 역사가 급격하게 변화가 옵니다. 기각 변동이 옵니다. 언젠가로서 우리는 박근혜가 잠잠하죠. 아까도 조금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했지만 박근혜가 잠잠하고 지금 아주 로우 프로파일로 살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가 큰소리치면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건드리지 않게 잘하는데 뭐라냐. 트럼프의 복귀를 이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세계 역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대한민국이 G7이나 G5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를 리드하는 것은 두 나라가 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두 나라가 세계 질서를 지도하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드는다. 첫째 작업은 통일이에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대국을 만들겠다. 세 번째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것이 현재 트럼프의 전략이며 미국의 알만한 학자들이 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조지 프리드먼 미래 학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역사에 한번 날까 말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맹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몰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면은 미국도 남북 전쟁과 같은 피비린내가 나요. 미국 국민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미국 국민은 안 썩었어요. 정부는 썩었지만. 그러나 그 피를 보지 않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숨어서 그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성장군 9명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와 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뉴스는 CNN, 뉴욕타임스 뉴스만 보고 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전부 가짜예요. 미국에서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나도 CNN 뉴스 안 봅니다. 뉴욕타임스 안 읽어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트럼프에 관한 뉴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에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내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몇 가지 메모를 해왔어요. 그 한국에 최근에 보니까 주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가 또